네, 다시 이기종 기자와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LCD 참 뭐라 그럴까요? 한때 가장 잘 나갔던 산업이었고 아이템이었는데 요즘 분위기 별로 안 좋죠? 예, 패널 재고도 너무 많고 예,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이 돼서 네.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치당 10,000원이면 싸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인치당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예, 예.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2020년 6월 말부터 네. 이어지던 패널 가격상 그 패널 가격 인상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상만 하더라도 정말 이 가뭄 속의 단비 아니었습니까? 예, 이 예. LCD 당시만 해도, 업계에 이 오랜만에 찾아온 호황기였는데 예. 호황기는 짧고 이게 예. 좀 겨울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예. 반등 시점이 언제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바닥이 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 전망하는 업체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업체라고 하면은 뭐 시장조사 시장조사 업체죠. 업체라든지 LCD 업에 종사하시는 그래요? 분들 보면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시장조사 업체들이 2분기가 저점이다. 네. 2분기에는 3분기가 저점이다. 이런 네. 식 전망이 나왔는데 계속 저점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계속 있네. 예.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계속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는 그 반등 시점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LCD 시장은 뭐 스마트폰이야 대부분 이제 OLED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결국 TV 아닙니까? TV, 뭐 노트북, 예, 아, IT 제품들 있을 것 같습니다. IT 예. 시장도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럼 믿을 건 결국 TV인데 예. TV 시장 요즘 뭐 블랙 프라이데이 시도 다가오고 뭐 얼마 전에 중국 관군제도 있고 원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호황에 진입하는 시기 아닌가요? 예,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있고 지금 뭐 그 해당 물량은 다 선적이 끝났을 겁니다. 다음 주가 월드컵인데, 그러니까요. 그런지 월드컵에 대한 그 지금 기대가 뭐 별로 없나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가 올해 초부터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월드컵 네. 특수라든지 예. 뭐 TV, 패널, 뭐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월드컵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얘기 없는 거 보면은 상황이 이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모든 산업은 다 업앤다운 이제 계절적 호황기와 이제 뭐 이런 성수기들이 겹치기 마련인데 이제 예.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 빅 스포츠 이벤트라고 월드컵도 있고 예. 올림픽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IR이나 컨퍼런스 콜에서 꼭 나왔던 단골 소재 메뉴들이었잖아요. 뭐 얘기는 계속 나오긴 했는데 좀 네. 설득력 면에서 올해는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도 이제 금방 시작하니까.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듣니까 CSOT 회장이 한국에 왔었었죠. 예, 예. 온 것도 지금 CSOT도 사실 뭐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보조금이 없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상태로 되면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M&A나 예. 정리될 기업들은 많이 정리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그 추정들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LCD도 그렇고 중국 패널 업체 기준으로 본다면 네. LCD 공장도 괜히 많이 늘렸는데 가동률 떨어지고 있고 중소형 6세대 OLED 이제 더 이상 캐파를 늘릴 수 없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 지금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지금처럼 LCD랑 스마트폰이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어떤 집은 문을 닫지 않을 것인가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로열은 이미 뭐 파산이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 절차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 예. 뭐 그 다음은 뭐 HKC나 규모가 작은 수준으로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소비 수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위축이 돼 있고 코로나19로 이제 락다운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좀 괜찮게 좀 풀릴 양적 완화나 예. 좀 봉쇄가 좀 풀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양적 완화는 거의 코로나 첫 해부터 네. 해왔던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도 심각하고 그 소비 수요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뭐 반등할 것 같지는 맞지 않다. 않습니다. 예. 그 이미 TV 시장도 지금 올해가 저점일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보통 TV 시장을 2억 2천만 대 정도로 보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 시장조사 업체 엄디아에서 얼마 전에 2억 2천만 대는 2026년 정도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4년 남은 건데
계속 그렇게 뭐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삼성 디스플레이는 사상 최대였나요? 예. 영업이익이 뭐 조 단위로 나왔었고 예. 반대급부긴 합니다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적자를 본 상황인데 예. LCD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예,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지금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LCD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TV 가격, TV 패널 가격 떨어지고 네. 그리고 IT 패널 수요도 많이 줄었고 네. 그리고 OLED TV도 지금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요? 예. 작년에 780만 대였는데 올해는 700만 대 안 될 것 같고. 1000만 대가 아직 안 되죠 OLED가. 예, 안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합해도 합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뭐 중소형 OLED, 아이폰 OLED도 네. 좀 늦게 공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LCD는 안 좋고 대형 OLED는 뭐 역성장하고 중소형 OLED 뭐 생산 차질 또 이러다 보니까 요즘 민감하게 또 이 구조조정 얘기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직원 수 변화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2019년부터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 예. 정호영 사장님 들어온 네네. 시점으로 지금 본다면 현재 CEO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29,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가 2020년 12월 말에 26,000명, 네. 한 3,000명 줄었는데 이번 9월 말 기준으로 다시 29,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니, 중간에 예. 줄었다가 예, 다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줄었다가 다시 3,000명. 2019년 9월 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왜 늘어났는지는 모르죠. 뭐 LCD 업황에 대한 대비였던가요? 대응일 수도 있겠고. 이제 그 정호영 CEO께서 오시기 전에도 회사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국 회사 관리를 위해서 이제 투입된 CEO인데 예. 바로 그 구조조정을 하게 된 거고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LCD 업황은 좋아졌고 직원 수는 늘었고 지금 다시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에 봉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영업 손익 규모로 보면은 네. 2019년에 영업 손실이 1조 3,60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20년에는 360억 원, 네. 약간 영업 손실이 줄었고 2021년에 2조 2천억 원 영업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1조 2천억 원 영업 손실이고 연간으로는 1조 7천억 원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2조 2천억 원 벌었던 거에서 이제 5천억 원 남고 9천억 원 남는 셈입니다. 나가는 셈인데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 국내 LCD TV 패널 라인은 네. 예상보다 빨리 예상보다 스크랩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한 것도 있고 예상이 언제였나요? 내년 초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얼마나 앞당길지는 좀 지켜봐야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네. 그 LCD 사업을 이제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조정 인원 규모도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면 예. 어떤 식으로 좀 구조조정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뭐 회사에서 이미 박힌 것대로 본다면은 그 국내 LCD TV 패널 라인은 없앨 것 같고 그 중국 광저우 공장 LCD에서 LCD 만드는데 네네. 거기서도 TV보다는 IT 비중 늘리고 거기서 IT 패널 비중 늘리면서 중저가 제품 시장 공략하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광저우 싶습니다. LCD 공장 8세대죠. 여담입니다만 뭐 10세대 최초 10세대 공장이었던 일본 사카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중소형 제품 뭐 주로 IT 제품이겠죠. 그런 것들을 좀 만든다고 하니까 대형 세대 보통 보면 큰 TV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했던 공장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IT로 좀 전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 중국 TV 그 패널 업체들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 중국 패널 업체 10.5세대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TV를 많이 만들고 있고 8세대에서는 이제 TV를 잘 안 만들고 IT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뭐 IPS 기술이라는 좀 더 고부가 기술이 있긴 한데 그래서 8세대에서는 IT 패널로 대응하는 것이 TV 패널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나을 있습니다. 수도 있다. 예. 약간 고육지책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것도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이랑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OLED 아이패드를 처음 내놓을 텐데 근데 그것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LCD 패널이 사업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한 번에 다 정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가면서 애플이랑 대응하고 OLED도 해가 나가는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사업 구조를 재편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LCD 기업들, 특히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이번 고난을 잘 견디고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님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